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부동산은 대부분 분들에게 전체 재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비록 내가 이 집을 당장 팔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집값이 떨어진다 혹은 전세값이 떨어진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나도 팔아야 되나? 안절부절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혹은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파는 게 더 나은 지역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들고 있는 게 더 나은 지역이나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략은 제각각인 만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드리는 시청자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다양한 정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 위버라인 차영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저희가 궁금한 점 해결할 수 있게 전화와 문자 열어놓고 있습니다. 둘 다 모두 무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 이용하실 분들은 0220776356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분들은 013-3366-8290번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많은 궁금증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차영석 팀장과 함께 오늘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볼 텐데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는지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판교에 네. 보뜰마을 8단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전세를 놓고 있는데 네. 지금 다른 데들이 다 내려가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거기에 살고 있지 않아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오프닝했던 거 들으셨어요? 예? 제가 오프닝했던 거 들으셨어요? 전화 연결로? 그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당장 집을 팔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값 내려간다고 하니까 좀 조바심 내면서 나 지금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비슷한 것 같으셔서요. 네네. 지금 그런 생각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세를 다시 놔야 되는지 이거를 판매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전망은 정말 어떻게 되는지 정말 너무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 맞춘 이 특성화된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차영석 팀장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팀장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판교역에 있는 그 휴먼시아 8단지 그 보뜰마을에 있는 거를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평수대가 몇 평이시죠? 34평입니다. 34평? 예. 33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완공이 돼서 현재 한 10년 정도 이렇게 다 완공이 된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최초 분양가가 좀 많이 저렴했을 것 같아요. 네, 저렴했습니다. 예. 최초 분양가가 아마 한 4억 1천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지금 14억 정도. 14억 5천 정도. 15억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14억 5천 정도 현재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보유를 했는데 거의 1년에 1억 정도를 아마 오른 것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판교역이 왜 이렇게 올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 정말로 잘 투자를 한 부분들이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판교 신도시. 판교 신도시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는 거는 자급자족 도시가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것 같은데 아마 이 위쪽이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많이들 아시는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제 우량한 대기업이 들어오고 그 우량한 대기업에서 속한 고소득자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의 이제 지출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동산 가치가 더욱더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2기 신도시에 속하는 이 판교 신도시가 아마 이 신도시의 롤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는 뭐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삼본이라든지 이런 1기 신도시는 좀 배드타운 성격이 좀 강했다면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급자족 도시, 신도시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치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롤 모델이 이 판교 신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제일 걱정한 게 한 10억이 올랐는데 더 오를까요? 이런 부분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아마 최고점을 찍은 것 같은데 더 오를 수 있는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라는 게 우리 시청자님의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개발 호재를 한 3가지 정도로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GTX A 노선을 아마 제일 처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GTX A 노선이 이거는 지금 이제 임해역과 이 판교역과 임해역 요 사이 아마 이것도 이제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지금 예상입니다. 예상이 요 판교역과 임해역 요 사이가 아마 GTX A 노선이 쓸 것 같다. 라는 게 예상입니다. 아직. 이건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이 정도로 예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8단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개발 호재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으로 가는 접근성이 더욱더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개발 호재로 인해서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또 제가 개발 호재를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제 위쪽에 이제 위에 있는데 J 테크노 밸리가 이제 생길 예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판교역 인근에 있는 테크노밸리가 제일 1기라면 옆에 보시면 이제 2기 테크노밸리가 또 이제 완성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직 어떠한 회사가 들어갈지, 어떠한 이제 이런 대기업에 속해 있는 협력업체라든지 하청업체가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여기 이제 이 테크노밸리가 또 생긴다면 오히려 서판교 쪽으로 이쪽이 동판교라면 여기가 서판교 쪽인데 여기에 이주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인프라라든지 학군이 잘 갖춰져 있는 동판교 쪽으로도 올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노밸리가 또 하나 더 생기는 부분들이 인근에 또 생기는 부분들에 인해서 개발 호재에 대한 영향을 또 한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개발 호재는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바로 밑으로는 이제 분당에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분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1기 신도시죠. 보통 여기 이제 분당이 지금 아파트들이 보통 한 27년 완공된 지가 한 27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연도가 도래할 때는 40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13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보다는 오히려 리모델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단지들이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이 어떻게 보면 잘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게 한두 곳이 이제 만약 리모델링이 성공이 된다면 아마 이 분당 전체가 좀 리모델링의 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분당에 사시는 뭐 서현동이라든지 정자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 이제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 판교 쪽으로 올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면 이 분당에 사시는 어떤 이주 수요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장 바로 앞에서 도래하는 어떤 그런 사업은 아니고 한 10년 이상 보유를 지나야지만이 어떤 이런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눈에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주 수요까지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판교는 진짜 내일이 기대되는 어떻게 보면 내일이 아닌 먼 미래가 더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 좀 더 괜찮은 어떤 부동산의 수요를 더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갖고 계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으셨어요? 예, 예. 자, 오늘 상세하게 전해주셔서 설명해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시청자분은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자를 직접 보내주셨는데 어떤 내용일지 한번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문자 끝번호 9916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강남 센터비 오피스텔 33제곱미터형을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33제곱미터라고 하니까 한 10평짜리 오피스텔 치고는 좀 큰 평수인 것 같네요. 자, 일단 위치는 또 보니까
강남구예요. 예. 어떨까요? 강남구 유련동. 네. 아마 좀 생소한 동네라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강남구까지는 알겠는데. 네. 강남구에 있는 유련동 아마 세곡단지 이쪽에 있습니다. 예. 바로 옆에는 이제 세곡 공공주택단지가 이제 조성이 될 예정이고 바로 위에는 다들 아시는 이 SRT가 다니는 수서역 인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입니다. 자, 보통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이런 아파트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아닌 오피스텔에 대한 궁금증인데, 오피스텔은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세요? 그 사시는 분들은 뭐 직장인이나 아니면 직장인이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사실 학생들은 살기가 좀 비싸긴 하고요. 아, 네네네. 오피스텔에 이제 주로 거주하는 인구는 1, 2인 가구, 네네. 아니면 직장인 분들, 그리고 어떤 보면 사회 초년생 분들. 아니면 신혼부부. 그렇죠. 네네. 예, 이제 좀 넓은 어떤 오피스텔은 신혼부부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는데, 첫 번째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업무 상업용지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에 많이들 위치가 되어 있는데, 보험물권 같은 경우는 역세권하고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어떤 이런 산업단지라든지 업무단지 주변에 들어가야지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문정 신도시,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 동부법원이 있기 때문에 법조타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쪽 안에 문정 신도시 안에 다양한 오피스텔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쪽에 있는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 시세 차익을 많이 받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거의 다 대부분의 목적이 시세 차익을 보는 부분이 아니라 월세를 내가 그렇죠. 꼬박꼬박 잘 받기 위해서 네. 아니면 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이 문정 신도시 안에 이 법조타운 안에 오피스텔이 있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공실 걱정이 없고 수요들이 그만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문정 신도시 안에 법원 주변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공실이 없을까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생각? 실질적으로 이 법원 주변에 우리 오피스텔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고소득자. 말해서 이제 협력업체라고 얘기를 많이 할 수 네네. 있지만은 소위 말해서 공증사무실, 네네. 그렇죠. 변호사 그렇죠. 사무실, 네네. 네. 그렇죠. 회계 세무법인 사무실, 네. 그런 부분들도 다 오피스텔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떤 이런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하시는 종사자분들, 그리고 거기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군데 업체들이 이런 주변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세 차익을 좀 보면서도 월세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이제 단적인 예로 보면 강서구에 있는 마곡지구 내에 있는 오피스텔이 한 5천 가구에서 한 6천 가구 정도 됩니다. 네. 그때는 오피스텔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거기 안에서 LG라든지 코오롱, 롯데 이런 어떤 대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도 지금 현재 1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부분들이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유련동에 있는 강남 이쪽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0평 정도, 아까 말씀드린 네. 10평 정도 되는데 월세가 한 80에서 90 정도. 그래도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네네. 돼요. 강남 지역 내에서 있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요거보다 좀 작은 평수 같은 경우에는 한 70에서 80 정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건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어떤 새 오피스텔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봤을 때도 이런 오피스텔 투자는 업무단지, 테크노밸리, 어떤 이런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차영석 팀장이 준비한 부동산 정보도 있습니다. 어떤 정보일지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